주먹이 운다. 바이 강기정. 참 강기정 이번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 비서실장이라는 분은요, 정말 국회에서 산자부 위원장 하시면서 이 삼천부 시집을 강매를 했던 분 아닙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카드 단말기. 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가도 그 카드 단말기 갖고 갈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저는 이 노 씨도 노 씨지만 강 씨가 진짜 문제예요. 저 이 강 씨 잘 알아요. 상임위에도 같이 있었고. 근데 이분은 정말 폭력 국회의원으로서 이름을 드날렸어요. 특히 저는 이분이 아까 노태영 씨도 얘기해서 막 입 막고 이 헤드락 걸고 이런 거로도 또 발차기 하고 이 필살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최고의 필살기는 뭐냐? 국회 경위에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국회 경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의원들이 몸싸움 하니까 그거 말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뺨 때리려면 저는 속된 말로 상대 의원 뺨을 때렸어야죠. 근데 상대 의원 뺨은 안 때리고 경위에 뺨을 4대인가 5대인가를 팍팍 때린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에 다 나왔어요. 이 경위가 나 그래도 국회에서 일한다 하는데 그 가족들이 보면은 어땠을까요? 그 자식들이 보면 우리 아빠가 강기정이한테 뺨 맞아? 그러면 국회 경위라는 건 국회의원한테 뺨 맞는 사람이야?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강기정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때리려면 국회의원 뺨 때려야지 왜 애꿎은 약자의 뺨을 때리냐 이겁니다.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게 또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회의원 하는 이른바 좌파 국회의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무수석이 됐어요. 나 정말 기가 막혀서 이렇게 눈을 비비고 갔어요. 강기정이? 진짜 놀라워요. 너무 창피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기 참모진을 교체를 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라는 건 목적이 기존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비서를 바꿔서 국정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똑같은 사람을 했는데 강기정 이분은 그냥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 5.18 진상 규명한다 그래서 감옥에 한 3년 7개월 정도 계셨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 3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 운동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일단 없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 지금 아까 히스 기정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강조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심지어 저 이종격 투의 K1 그걸 넣어서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국회의원이네요 진짜. 너무 폭행이 심한 폭력 이런 전과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랑 대통령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그럼 사실 되게 부드럽고 이런 소통에 능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야당 이쪽에서는 그냥 무서워서 소통을 하기 전에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죠. 가뜩이나 겁이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회 무시입니다. 결국은 그 정무수석을 이렇게 조폭의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 벌금도 500만 원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천을 무슨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거예요. 정말 공천 배제 1등이었어요. 근데 조폭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고용했다. 이건 뭡니까? 야당이 말 안 들으면 가서 헤드락 걸고 발차기 하고 아니면은 정말 뺨 막 양쪽으로 때리고 이런 사람을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무수석을 강기정으로 하겠다는 건 딱 뭐냐? 너희들 꼼짝 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다 신상 털어가지고 너희들 그냥 보내버릴 거야. 이런 협박, 겁박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먹이 먼저 우는 사람. 이 사람은 조폭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리아먼트라고 국회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파르, 즉 불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 검투사들이 칼로 싸웠는데 결투했는데 칼로 결투하지 말고 입으로 해라 이거거든요. 어셈블리. 이거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금방 떠올리겠지만은 이렇게 어울리라, 함께 어셈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발차기하고 이런 사람을 하겠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뭡니까? 이제 막가파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캠코더에 제대로 된 전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드 인사는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전문가를 좀 뽑아서 확실히 경제 살리고 외교에 관련 전문가, 좀 경제 전문가를 뽑아서 옆에 두고
좀 좋은 이런 조언을 들어서 좀 국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벌써 804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DSARK5님께서 강기정은 초강성 조폭이다. 맞습니다. 완전히 이제 초강성 조폭이고 정무 쓰레기 수석이다. 김덕연님 단말기 실장에다가 단말기 실장 조폭 정무, 그 다음에 쓰레기 수석. 정말 이제 저기 확실하게 이제 그 개념 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조사하면서 그 히스기정, 뭐 이제 강조커 그래서 이제 입을 막았던 그때 법안 소위 회의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이 뭐 회의를 시작하겠다 했더니 막 입을 막고 욕하고 그때 막 생수를 던졌던 게 있는데 그걸 아마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비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그 조커 그 영화 배경음악과 집어넣어서도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그걸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강기정 조커 이거 정말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강기정이라는 분은 그 광주가 이제 지역구거든요. 그 지역구에서도요 너무 오만하고 뭐 삼선이나 했는데 굉장히 뻣뻣해갖고 지역 구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공천을 받았어도 힘들었을 거다. 이게 지역 정서예요. 어디 가면은 뭐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그 윤도환이라는 사람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제가 이 윤도환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100분 토론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MBC에. 근데 거기에 사회를 그때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윤도환이라는 사람은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직 언론인이다. 무슨 개뿔. 이 민주화 운동 하긴 했습니다. 왜? 사회를 보는데 정말 민주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냥 사회를 하면 끊을 때 끊고 그다음에 연결할 때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사회를 볼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꽝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그 뭐 이제 작가니 이런 사람들도 정말 MC 못 본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던 분들도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MC를 보냐 이러는데 이게 지금의 MBC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 MC로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표 낸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의 수석으로 이렇게 직방했어요. 이거는 하다못해 그 좌파, 노골적인 좌파인 청와대, 그 MBC에서도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성명을 낸 거예요. 이 사람 모르죠? 저는 잘 뭐 이렇게 논설위원이신가요? 그 논설위원이었고. 논설위원 그런 것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뉴스후라고 아마 이제 유학 중이거나 그래서 그랬을 텐데 그 뉴스후라고 MBC에서 최고로 이제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제 노무현 정부 이렇게 막 해주는 정말 편파의 극치를 이뤘던 몇몇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MC를 보면서 그때 이제 점수를 따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겪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자칭 좌파한테. 그래서 이 사람 너무너무 무능하더라. 사회도 못 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우리 좌파의 문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솔직히 저하고는 이제 같이 술 마시는 좌파인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좌파가 된 이유가 뭐냐. 우파를 가려니까 우파로서 자기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꽂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를 이렇게 딱 가니까 여기가 다 자기가 그냥 군계 일하게 된 평지할 수 있는 군계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레드 오션이고 근데 좌파는 블루 오션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좌파라는 블루 오션을 개척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도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전에 이 국민소통수석을 했던 이 윤영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아일보에 있었고 동아일보에 있을 때 평판이 좋았어요. 이 신재빈 씨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참 좌파에서는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이 윤도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도 못하고 얼마나 일을 못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땡그란 눈으로 깜짝깜짝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좌파에 사람이 없다. 네. 무능하고 무용한 사람들밖에 없다. 이런 결과죠. 엠마님이 생계형 좌파. 정말 딱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생계형 좌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만 9,487명. 현재 탈원전 서명 숫자다. 저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라도 탈원전 서명을 한번 받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이 안영환 선수하고 저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길거리에도 나가자,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제 이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시청자 벌써 828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노영민 실장, 이 단말기 실장님이 이제 나왔는데 이분도 무용한 분이에요. 무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면은 시집을 3,000권을 찍어가지고 그걸 못 팔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단말기까지.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분의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산하기관에서 그때 이분이 산자위원장이었어요. 산하기관에서 책을 살려는데 번거롭고 또 봉투를 왔다 갔다 하기 미안하니까 아예 단말기로 찍어달라. 그걸 또 보좌관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능한 보좌관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 카드를 안 긁으면은 정말 뭐 깡패한테 시킬 거다. 지금 2인이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이분 끝내주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출판 기념회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지역구에서 와가지고요, 다 한 권씩 사주세요. 왜냐면 전욕 힘내라 이래가지고요. 네. 근데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분이죠. 네. 아마 그분 자기가 쓴 시도 외우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촌철살인. 진짜.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이제 토론을 했는데 자기가 쓴 거에서 제가 몇 대 이렇게 썼죠 저렇게 썼죠 했는데 그거를 다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보좌관들도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그래서 책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책을 2권을 썼어요. 운명이다 하고 대한민국이 묻는다. 그 2권 다 자기가 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수는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감수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창작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처럼 이렇게 글을 직접 쓰는 창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몇 페이지에 있다 이거 얘기합니다. 직접 그렇죠. 썼으니까. 직접 썼으니까. 근데 이분처럼 감수를 했던 분은 잊어버려요. 국회의원분들 중에 직접 쓰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서 저희 안영환 선수하고 저하고 우리 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대필이 맞습니다. 베리 은실님 대필이 맞습니다. 뭐 감수는 개뿔. 근데 대필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감수예요. 감수는 그냥 틀린 것만 보는데 이렇게 보고서 나 바빠 이러면서 감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필보다 더 심한 감수를 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 보니까 한겨레에서도 하다못해 참신하지가 않다 이랬는데 우리 노태영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전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돌려막기를 했다. 돌려막기다. 네. 그리고 뭐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근데 약간 좌익적인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앞으로 이런 좀 경험이 많고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경제와 외교를 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는 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전문적인 부분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문제만 있었던 분들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무언가라도 한 자리 줘야 돼서 이미 앞에 비서들은 해드렸으니 뒤에 분들 해줄 차례다. 뭐 이렇게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싸그리 3명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그냥 이 폭력에는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거는 유능하지만은 다른 거에는 꽝이고 이 노영민 그 실장은 단말기 설치에는 유능하지만 뭐 경제 뭐 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윤도한 이분은 정말 이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사람이 없다. 무능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형님께서 슈퍼챗으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이 슈퍼챗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대피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주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첫째, 운명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책은 양정철이 대피를 했어요. 양정철이.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듣기로는 현모 씨라는 분이 대피를 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 폐부에 있는 그 아주 내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가짜뉴스 절대로 아닙니다. 또 가짜뉴스라고 뭐 고발하고 우리 이제 사이트에 대해서 막 이제 고발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익 창출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윤도한, 그 다음에 조폭 수석, 그 다음에 단만기 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왜 이 무능한 사람들을 꽂았을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일단 이념을 좀 맞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코드 인사인 것 맞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네. 문재인 캠프였을 때 좀 도와줬던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실장 했을 때 네. 옆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네. 지금 대통령 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작던 크건 그렇죠.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중에 좀 약간 우선순위에 좀 밀려났던 분들인데 이제는 좀 해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뭐, 뵀어요. 네. 크게 이제 사실은 좀 이런 거를 좀 그만하고 네. 그러니까 평생 운동권에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만 했던 분들이 사실 경제를 어떻게 쥐락펴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끌어와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경제 실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우리가 지금 이 폭망해 가는 경제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빚잔치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세진 사람.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왜 이자를 그렇게 자리로 그 어마어마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다음에 국민소통수석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이거는 무슨 뭐 캐시앤러시도 아니고 거의 그냥 그 일부가 뭡니까? 거의 오부이자 정말 달러 이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사고 파는 매관 매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번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매관 매직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임종석이가 뭐 물러나면서 노영민 그 단말기 실장을 막 껴안으면서 뭐 자기는 뭐 어금니를 뭐 5개를 뽑았다는 둥. 그러니까 문재인 이 실장님께서 그때 10개를 뽑았다고 하니까 5개 뽑았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요, 지금 손발이 다 잘라졌고요. 국민들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목숨을 빼앗겠습니다. 그런데 이빨 뭐 5개 뽑았다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면서 물러가는데 정말 저는요, 정말 저것들을 그냥 있으면은 제가 조폭 실장은 아니지만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국이 여러분, 이번에도 자리 보존했죠. 그러면서 조국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다 힘을 보태달라고. 아니, 지가 무슨 대통령이에요. 아주 무슨 SNS에다가 그 형식이 완전 대통령 담화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이 폭망해 가고 있고 빚잔치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빚을 매관 매직해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인사의 여러분 결론입니다.